안녕하세요. 데이브입니다. 8월 5일 이후 7일 지났네요. 7일 동안 거의 계속 상승하다가 주말부터 좀 하락하고 있어요. 상승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계단식으로만 계속 올라갔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라이브는 뭐 매일 하지만 시향은 7일 전에 찍었을 당시가 요때였어요. 요 당시에 올라가고 있을 때 이제 여기 저점이거든요. 그전 파동의 저점. 저점에 손절이 나서 바로 손절도 영상을 찍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이 내려가는 파동이 조정이고 조정이어서 이런 조정 이후에 이 올라가는 파동이 원투 원투에 3, 4, 5, 3, 4, 5에서 저는 이런 3파스럽게 올라간 파동 이후 4, 5가 두 번 나온 거 보고 이걸 임펄스 파동으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조정이 나오고 임펄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저점이 깨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 매우 낮고 이게 임펄스 파동이라 그러면 저점 깨면 조정 파동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거만큼 더 떨어질 거는 생각을 하자. 하지만 나는 이게 안 깨질 것 같다라고 해서 농을 여기서부터 모으기 시작했어요. 05부터 여기까지 농을 모아서 평단이 여기 정도 됐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평단이 한 여기였어요. 그죠? 제 평단이 여기였고 아침에 9시에 그 니케이 지수가 엔캐리 정산 때문에 11% 하락하면서 모든 세계 증시가 그냥 개폭락이 나오면서 비트코인도 같이 엄청난 하락을 했었어요. 이 당시 그 매도 물량 자체가 코로나 빔 때보다 더 큰 매도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뉴스 찾아보니까. 엄청나게 사람들 심리가 좀 불안했나 봐요. 증시가 너무 2년 동안 너무 큰 상승만 하다가 그 서킷 브레이크가 걸릴 정도로 엄청난 증시가 폭락을 해 가지고 요때 비트가 좀 떨어졌었는데 뭐 어떻게 됐든 결과론적으로 저는 손절을 여기서 손절했고 영상 찍을 당시 반등하고 있을 때 영상을 찍었어요. 나머지 반 또 여기서 손절하겠다. 그리고 숏으로 좀 스위칭하겠다. 이 숏을 한 번 더 저점을 깰 것 같고 깨면 농각을 좀 보겠다 했었고 실제로 롱을 좀 쳤다가 여기서 좀 익절하고 쌍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나스닥 장 열리자마자 나스닥이 여기서 V자 반등을 엄청난 큰 상승을 하면서 다시 비트도 같이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거의 나스닥이랑 비트랑 차트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할 정도로 똑같이 움직이다가 요때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내려간 파동은 좀 뭐 충격인지 조정인지 아직 확인된 건 아니에요. 그죠? 이 저점 깼기 때문에 일단 이거 충격 파동이 하지 말고 조정이라 얘기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길 만큼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 열어야 되고 이길 만큼 빠지는 가능성 열면 최대 여기까지 42.5개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 아직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반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좀 더 이 저점 지키면서 옆으로 가는 가능성도 살아 있을 것 같고요. 요건 계속 제가 라이브 하면서 이 세 가지 파동이 충격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난 롱을 보겠다 하면서 계속 롱 관점으로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 이유가 하락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시작 파동을 저는 항상 중요시 여기는데 시작 파동이 이게 조정수였어요. 특히 여기가 그죠? 그래서 이게 조정 파동이라 잘 내려봤자 여기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서 롱 위주로 얘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혹시나 여기 저점을 깨지 않고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혹시 3가 터질 수 있는 가능성 조심하자. 여기 다이거널스럽고 다이거널스러니까 ABC일 수도 있지만 원투에 3일 수 있으니까. 근데 다행히 올라가는 게 계단식으로 올라가서 임펄스스럽진 않아서 이거 조정 파동이다. 그래서 채널 상단 제가 코전을 그때 요때 요렇게 여기서 요까지 이렇게 걸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나? 그랬던 걸 기억하는데 여기가 CME 갭 자리예요. 그래서 CME 갭까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길이만큼 더 올라가는 거 생각하자라고 했었는데 자꾸 올라가니까 순식간에 이렇게 올라갈 거는 이거는 생각 못 했어요. 너무 빨리 올라가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참고로 롱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요 수익을 분석을 좀 잘 됐었는데 수익을 좀 못 봐서 좀 아쉬웠고 그리고 자고 일어나니까 다시 주말에 여기 내려오는 파동이 나왔는데 이게 조정 파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오름쇼 위주로 몇 번 트라이를 했었죠. 조정 수로니까 한 번 더 떨어질 거고 그리고 조정이기 때문에 이게 세 가지 파동이라 하더라도 이 저점을 하향하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은 아직은 가능하다. 그리고 조정이기 때문에 이만큼 길이만큼 한 번 더 빠질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그거는 당장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조정 파동이라는 전제가 있다 그러면 조정 이후는 충격 파동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바로 내리기는 좀 빡셀 것 같다 해서 요때부터는 다시 그 관점을 세가 조정 파동이니까 이게 아무리 조정스럽다 하더라도 다시 옆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 특히 여름 박스 또는 이길만큼 더 빠진 박스 그래서 어제 여기서는 이길만큼 올라갈 거니까 여기서 숏을 치자 했었던 거였고 그래서 이게 조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정이었죠. 조정의 조정이기 때문에 요때부터는 매매가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정 이후 보갑 조정 올라가니까 요소는 다시 관점이 나눠진다. 옆으로 가든가 이길만큼 빠질 거다 해서 봤는데 이길만큼 좀 빠졌더라고요. 그걸 빠졌는데 펄스스럽진 않아요. 여기 조정 파동이라 그러면 여기서 아마 다시 어떤 이런 디맨드 깊게 빠진 다음에 이런 디맨드 전까지 살짝 디맨드 좀 살짝 걸치고 지금 반등 중에 있는데 이 세 가지 파동 이후 다시 한 번 더 내리든가 아니면 이걸 저점 지킨다 한다 그러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정 같아요. 이것도 조정 같고 이것도 조정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올라가 봤자 이건 넘기지 않고 옆으로 가지 않을까 올라가 봤자
옆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 이 전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지금 6.18 근사치까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수령 관점도 여전히 살아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복합조정 같이 상한수렴일 수도 있고 복합조정일 수도 있는데 거래량 때문에 상한수렴과 가지는 않지만 앞으로 뭐 몇 달 정도는 더 옆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가지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났으니까 이 사이즈가 워낙 크잖아요. 이런 다시 이걸 깬다 하든 안 깬다 하든 한 번 더 세 가지수로 올라간다면 이렇게 크게 세 가지수로 이렇게 몇 달에 한 8월, 9월까지 더 옆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할 수 있고 여기서 만약에 길어진다 그러면 좀 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요게 좀 많이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진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여기에 어떤 큰 박스에 어떤 여기서 이게 비빌지 아니면 요 위에서 이런 세 가지 이후 밑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비빌지 결론적으로는 계속 조정이잖아요. 어떻게 됐든. 계속 조정처럼 옆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하시는 분들 상당히 지금 고통스러울 건데 제가 이때부터였나요? 저는 지금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사셔도 된다고. 요때도 제가 시장 찍을 때 똑같은 얘기했죠. 현물 하시는 분 사셔도 된다고. 현물은 사셔도 된다고. 선물하는 사람들이 문제지 현물하는 사람들은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될 건 없다. 대신 저는 웬만한 BTC나 또는 이더리움 위주로만 좀 했으면 좋겠다 얘기하잖아요. 왜냐면 떨어지는 폭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요. 떨어질 땐 비싸게 떨어지고 올라갈 때 적게 올라가고 또는 떨어질 때 더 크게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적게 알트코인을 할 이유가 일이 없어요. 이 알트코인을 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계속 그냥 요 정도 요 근처였던 것 같아요. 웬만하면 그 현물을 하시더라도 비트나 이더 위주로 좀 하시는 게 더 안전하고 비트코인 도미에서 현재 57% 정도 상승 중인데 이 도미가 4자로 바뀌면 그때 이후 또 이 상승장이 왔을 때 알트로 돈이 넘어가니까 알트채 저점을 잡을 생각하지 말고 돈 넘어갈 때 같이 넘어가서 그냥 올라가는 파동을 먹자 해서 계속 그 얘기는 뭐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생각은 BTC 위주로 현물을 하시는 게 더 유지해요. 또는 이더리움을 좀 끼우시든가 이더리나 이클 이런 거 또는 진짜 알트를 하고 싶다면 뭐 메이저 코인 있잖아요. 도지라든지 제가 자주 얘기하는 도지, 니어, 뭐 솔라나 뭐 이런 세타 뭐 이런 뭐 충격파동처럼 나왔던 그 메이저 코인 위주로 얘들은 혹시나 비트가 진짜 이게 찐 상승이 아직 나온지 안 나온지 결정 난 건 없지만 한 번 더 이게 진짜 이 고점이 나와서 시즌 종료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 시즌 종료라고 해서 막 웃는 사람들이 아니 이게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누가 알아요 미래를. 어디 베팅할 거는 본인 뭐 생각인데 모르는 거예요. 이 과거에도 상승하는 척하다가 뭐 19년도 그랬고 17년도 그랬고 진짜 찐상승 전에 상승하는 척하다 실패했을 때는 그만큼 더 크게 빠졌었어요. 19년도 그랬고. 이게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 없지는 않다 생각해요. 비비다가 보통 옆으로 가다 뭐 상승하지 않겠나 해서 롱을 바라고 있을 수도 있지만 한번 속았지 하면서 한 번 더 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몰라요, 이거는. 진짜 몰라요, 이거. 또 현물하시는 분들은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빠지는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못 버텨요. 그래서 무조건 분할로 하셔야 되고 웬만한 BTC나 이런 좀 무거운 종목으로 위주로 하시면 빠져도 반등할 때 충분히 분할로 들어가면 내 평단가에 무조건 올라온다니까요. 이건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셔도 된다니까. 현물 지금 사셔도 돼요. 이거 좀 빠지잖아요. 사셔도 돼요. 근데 BTC나 이런 거 위주로 좀 사셔서 반등하면 좀 털고 좀 다시 비중 현금화 좀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진짜 올라갔을 때 이런 트렌드가 돌파됐을 때 돌파로 좀 더 추매하세요. 올라다 좀 떨어져 봤자 뭐 바로 쿡 떨어지진 않을 거 아니야. 못해도 한 85K에서 한 100K까지는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정도 에너지를 모았으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알트코인은 아직도 저는 그렇게 뭐, 선호하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이게 손익비가 안 맞아요. 리스크를 안으면서 그만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와야 되는데, 리턴 자체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지금은 알트코인은 저는 아직도 회의적입니다. 그렇게 아직은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시더라도 단기적인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 뭐 괜찮죠. 그렇게 하시고 옆으로 좀 더 갈 것 같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라이브로 매일 저녁 9시 하니까 디테일한 타점 이런 것들은 제가 요때부터 뭐 다 그렇게 다 잡아 드렸습니다. 다행히 제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다행히 잘 가서 손해 없이 잘 이렇게 뭐 대응하고 있는데 요런 디테일한 타점은 뭐 라이브 할 때 좀 찾아보시고 시향은 큰 프레임에 대한 생각만 제가 항상 전달을 드리는데 큰 프레임 생각은 저는 아직도 상승할 것 같아요. 저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어놓은 상황에서 100% 진입을 하지 않겠다는 거지 항상 50%는 여기 떨어질 거 생각해서 이런 데서 또 덤빌 수도 있어요. 진짜 덤빌 또 한 번 더 떨어져? 또 덤벼. 또 덤벼서 실패해? 그럼 또 올라도 또 본전에 나가고 알트코인 참고로 5개 메이저 코인 들어갔다 여기 본전에 나왔습니다 저는. 어떤 그래서 또 덤빌 수도 있어요. 근데 알트를 하더라도 거의 전 비트나 아니면 메이저 코인 위주로만 하는 편이고 알트보다는 비트 위주로 좀 하는 게 좀 더 안전하다 전달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까지 빠졌을 때 시즌 종료를 하더라도 결국은 내년 초나 내년 초나 내년 말까지는 뭐 좀 더 큰 박스로 갈 수 있긴 한데 결국 올라갈 거예요. 결국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요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손절하지 마시라고. 알트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말고 손절하지 마시라고. 요때 제가 요때도 반등할 때 얘기했잖아요. 손절하지 마시라고. 좀 더 빠질 건데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빠지고 여기서 롱을 좀 볼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더 빠질 건데 손절하지 마시라 했던 건 알트는 원래 손절 그렇게 자주 하는 거 아니에요. 선물처럼 레버리지가 있는 상품, 고위험성이 있는 상품들에서는 조금 파생 상품이니까 우리가 손절 안 할 수가 없는데 알트코인은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분할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분할로 들어가는 거를 바로 손절해 버리면 이거는 단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되게 좀 저점과 고점을 맞추기 쉽지 않단 말이야. 저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알트 같은 분할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트코인은 이런 데서 한번 1차 들어가고 또 떨어지면 좀 떨어지다 또 반대로 떨어지면 또 좀 추매하고 요런 식으로 해서 평단 관리 좀 하면서 반등을 좀 시간을 좀 고통스럽겠지만 좀 손절을 좀 버티다가 올라가면 좀 약익질해서 비중 줄이고 또 현금화 좀 확보해 놓고 그리고 또 반대에서 좀 익질해서 좀 돈 좀 벌고 요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야. 내 현금 100%를 넣어서 개수를 늘리는 거는 이건 정말 장기적인 홀더거든. 이런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사셔도 되고 여기서 사셔도 아무 데 사셔도 돼요. 왜냐면 결국은 나는 85K에서 100K가 난 목표야. 그럼 이 목표에 대한 개수 싸움이에요. 몇 개를 들고 있냐. 비트코인을 몇 개 들고 있냐. 이 싸움이거든요. 현물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러지 않고 단기적으로 몇 달 단위로 좀 작은 스윙으로 보시는 분들은 내 현금의 100%를 다 넣으면 절대 안 되고요. 그냥 무조건 좀 분할로 좀씩 좀 떨어졌다, 너무 공포다, 감해도다 그러면 분할로 좀 사는 거야. 그래서 좀 버티다가 손절 좀 하지 말고 버티다가 먹는 거고 이런 데서만 안 사면 돼요. 이런 데서만. 제가 항상 이런 데 사지만 이런 데서는 뭐 안 사면 웬만하면 물릴 일이 없다니까요. 이런 데서 제가 이런 데 사셔도 된다 했잖아요. 저점보다 반등했으면 여기서 사도 된다고. 괜찮다고. 여기서 사셔도 된다 했잖아요. 좀 떨어져서 괜찮다. 올라오니까. 요도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요때도 똑같이 얘기했고 요때도 똑같이 얘기했죠. 사셔도 돼요. 제 저점에 저도 쉽지 않아요. 누구나 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반등 이후 하락 요런 건 잡을 수 있다니까요. 진정했잖아. 좀 더 떨어지면 어때? 분할로 더 갈 건데. 또 좀 더 싸면 평단 여기잖아. 올라올 때 반 털면 되는 거잖아요. 또는 아직 뭐 분할 뭐 5번 중에 2번밖에 안 들어갔어. 3번 남았잖아. 상관없잖아요. 또 반등하면 좀 털고 익절 좀 챙기고 내려오면 좀 더 가고 또 떨어지면 좀 더 들어가고 올라오면 좀 더 털고 이렇게 하는 거고 정말 나는 월급의 몇 프로는 계속 적금식으로 한다. 개수 싸움이다. 정말 나는 장기 홀더야. 나는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이 있어. 이러신 분들은 85K나 100K까지 내년 가을까 늦어도 내년 가을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올해 가을 아니면 내년 가을까지 갈 거 아니야. 웬만하면. 그러면 역사적으로 다 그렇게 갔으니까. 가면 그러면 그때는 개수 싸움이야. 내가 몇 개를 들고 있냐 중요한 거야. 5개 들고 몇 개 내가 사람 시대마다 다르겠지만 개수를 모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가격에 대해서 휘둘리시면 안 돼요. 내가 정말 목표가 여기시다 하시는 분들은 휘둘리지 마세요. 제 말이든 누구 말이든 휘둘리지 마세요. 내가 생각했던 저점이다. 뭐 감에도 공간 발바닥에 살 수 없으니까 한 무릎이나 뭐 무릎 근사치면 괜찮아. 이런 데 사시는 거야, 그냥. 또 내려와 이런 데 사시는 거야, 그냥. 더 떨어지면 또 사시는 거야. 계속 사는 거야, 그냥. 돈 생길 때마다 좀씩. 그래서 목표 금액까지 왔을 때는 일괄적으로 그냥 분할로 다 파는 거예요, 그냥. 또 멀리 갈 거냐, 짧게 갈 거냐, 내 스타일을 잘 생각하셔서 본인 스타일을 잘 생각하셔서 죄송합니다. 알람소 시끄러우시겠네. 매매 중이라 가지고. 아침에 1시간 이하 상승 라이브 떴는데도 조정 파동이죠. 이건 제가 라이브 할 때 매번 이렇게 매매하는 거 보여드리죠. 조정 파동이잖아요. 올라가봤자 조정일 거 아니야. 여기서 숏을 2번 탄 거잖아. 그래서 내려서 입자로 방금 농을 좀 스위칭을 좀 했는데 다행히 잘 올라가네요. 1시간 이하 상승 라이브 뜨면서 지금 차트를 돌려주고 있는데 펄스 같진 않아가지고 1.236 요런데 디맨드 좀 초유했었는데 좀 초반에도 떨어지면 요때는 또 이게 1파와 4파가 멀기 때문에 다이건을 각이 안 나와요. 어떤 식으로 떨어지더라도 아마 복합 조정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를 바로 내려가는가 보다 몰라 미 증시가 진짜 개폭락을 한다면 모르겠어. 이번 주 CPI가 있죠. CPI가 있다 해서 개폭락을 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이것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는 있지만 이런 엄청난 30%의 하락은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올라가는 척 하다가 떨어지더라도 저는 다시 한번 농을 좀 보지 않을까. 왜? 박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박스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박스의 사이즈가 이만할 건지 결정이 아직 안 난 거라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현물하시는 분들은 멀리 보시고 더 큰 프레임으로 보세요. 1분, 5분, 15분 이런 거 보지 마세요. 무조건 한 1시간, 4시간, 1분으로 이렇게 큰 프레임으로 보시고 큰 프레임으로만 보시고 그다음에 단타 치고 이렇게 뭐 선물하시는 분들은 조금 한 15분 정도, 30분 정도 이런 작은 프레임으로 이런 매수를 할 때 항상 이런 가매도 구간 이런 쪽에서 사도 좀 물려도 괜찮은 자리 있죠. 분할로 더 가도 되는 자리. 어설픈 이런 자리에서 사지 마시고 좀
물려도 되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사시면 뭐 분할로 사시면 웬만하면 다 가능하니까 지금은 엄청나게 큰 추세가 터질 장인보단 어떤 큰 박스로 움직일 거다. 그래서 그 박스가 평소보다는 퍼센트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할 건지를 잘 선택하셔서 욕심내지 말고 레버리지를 조금 낮추셔 가지고 좀 끌고 가서 하시면 웬만하면 수익을 볼 수 있는 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